어제 최은정입니다. 19대 총선으로 하루 쉬고 개장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또 소폭 밀리면서 4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재부각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또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도를 보인 것 역시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됐는데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유의 깊게 봤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동사의 분기 실적 회복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1분기 매출액은 3,327억 원, 영업이익은 246억 원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수준이나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양호한 실적은 군수 및 기체 부품 등 주력 사업 부분의 순조로운 매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순이익은 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6.7%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일회성 비용인 P3 지체상금 290억 원의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동사의 신규 수주는 5.4조 원을 기록하며 기존 가이던스 3.3조 원에서 63.6% 급증할 전망이며 지난 3월 수주한 기체 부품 에어버스 2조 원 규모 외에도 완제기 수출 1.5조 원 등이 추가될 전망이어서 수주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수주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최근 3개월간 글로벌 항공업체 EADS와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각각 19.5%, 8.5% 상승하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동사의 주가는 26.9% 하락하는 부진한 상황이며 지난해 최고의 주가 수준을 기록한 동사의 주가 조정은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며 향후 실적 개선과 수주 급등세 지속, M&A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매수 기회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11년에서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 38.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를 글로벌 항공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3%, 보잉의 11.5%, 9.7% 등과 비교할 시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탁월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EADS의 경우에는 각각 3.6%, 50.2%로 향후의 수익성 회복이 현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동사의 주가 상승 또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43,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GS건설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운 수주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2년 1분기 전체 수주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해외 신규 수주는 없습니다. 건설업종 전체의 해외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동사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페트로라빅2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연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해외 신규 수주 목표 9.9조 원을 고려하면 해외 수주가 없다는 점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분기 원가율이 크게 훼손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12년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9.5조 원, 영업이익 5,550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상 주택 부분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1,566억 원인 주택 관련 충당금은 2012년 600억 원 설정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201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5조 원, 영업이익 1,570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1,18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2년 1분기 수주는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대형 발주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당장 2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수주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페트라빅2는 지연이 되더라도 2분기 중 발표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라리 사업장 인근의 UAE 카본블랙과 연중으로는 LG화학의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레포트는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전기입니다. 비싸지만 마음은 편한 주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는 해외 경쟁업체 대비 30% 이상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과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 산출을 위해서는 동종 업체와의 비교 분석보다는 과거 주가 추이를 통해 그 답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품군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수준의 하이엔드급 초수형 MLCC, 빌드업 메인 기판 등의 서브스트레이트 및 고화소 카메라 모듈 등 모바일 부품 라인을 모두 갖춘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납품처 측면에서도 글로벌 상위 1, 2위 업체로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동사의 주가는 경쟁업체 대비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왔으며 LED 사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시기 2010년 상반기를 제외해도 동사 주가는 PER 15에서 25배, PBR 2에서 2.5배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6,960억 원, 영업이익 910억 원으로 모두 기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분기는 계절적으로 IT 수요 비수기이므로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전 예상치 3,800만 대를 크게 상회하는 4,8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사의 1분기 매출액 역시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의 모바일 관련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다른 부품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평년 수준으로 파악됨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2분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PC 등 전반적 IT 수요가 전분기 대비 늘어날 전망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1조 9,010억 원, 영업이익은 1,22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들 하나하나 찬찬히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총선이 끝나고 오늘 목요일장이 맞춰졌는데요. 주식시장은 오늘도 좀 약했습니다. 아이고, 오전에는 아주 엄청난만 밀려가지고요. 예. 막판에도 약간 좀 반등해가지고 좀 근심이 좀 되네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반도체요? 서울반도체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19,500원에 10%인데요. 예. 추가를 더 사고 싶은데 사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19,500원의 비중이 한 10%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19,500원에 사셨으면 뭐 이달 초나 지난해 말쯤에 매수가 된 걸까요? 예. 예. 뭐 주가가 3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팔지 못하셨고요. 예. 계속 들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래도 예. 한 3만 원 좀 목표를 보고서는 있었는데 시장 밀려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 구간은 아니니까 서울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은지요? 예, 앞으로의 전망, LED 전망 함께 봐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서울 반도체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예. 수익 많이 내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정수찬 전문가님. 예. 서울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데도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물 압박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서울 반도체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거의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무섭게 많이 빠졌고
퇴출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이전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옥석을 가리는 와중에 아마 서울반도체도 코스닥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지수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서울반도체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이익이 좀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 압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LED라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그래도 이제 국민 조명을 LED 조명은 그래도 상당히 영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조명을 국가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서 영구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단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단은 매수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거의 3만 원까지 갔는데 이 실은 못 하시고 조금 들고 가신 게 뭐하지만은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매수를 해도 좋은 권역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LED라는 건 사업은 크게 지금 업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사실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저는 서울반도체를 이렇게 썩 그렇게 추천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 올라올 때는 사실 거의 한 5천 원 정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400% 정도는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가 거의 4만 5천 원, 거의 1000%까지 간 적이 있었죠. 4만 5천 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LED 업종이라는 거는 지금은 특히 이제 중국에 LED TV라든가 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2012년도가 이렇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업황이 완전히 맑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난데 이게 국내 수요라든지 이게 교체 정치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셨어요. 끌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3만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 우선은 바로 매물대가 2만 4천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거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뭐 1년을 가져간다면 좀 목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2, 3개월 이내 목표는 한 2만 4천 원, 2만 5천 원에서 이번에는 저항을 만든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근데 단기 전망은 정책 수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고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SL인데요. 17,500원에 40% 가지고 계신 분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SL은 이제 자동차에 쓰는 차량용 램프를 우리나라 국내 최대 1위의 업체죠. 점유율 1위 업체가 되겠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S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동차주가 랠리를 보였을 때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이 됐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한 10,000원 이하에서 항상 주가가 움직이다가 사실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3만 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한 것은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주춤했었는데 그런 이유하고 좀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오버슈팅이 좀 됐고요. 충분히 물론 주가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은 좀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3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투자자분께서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7,500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폭은 별로 크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는 저점에서 잘 사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자동차주가 현대차나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주도주군으로의 도약을 좀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실적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회복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때 16,000원 선을 좀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요. 16,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역시 최근에 좀 횡보하면서 어떤 지지 역할을 했던 가격인데 지금 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2만 원 선 도달이 되면 역시 분할 매도라든가 또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L 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파미셀 볼 텐데요. 파미셀은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파미셀을 13,500원에 20% 사셨는데요. 설마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힘이 드네요 하셨는데요. 봐주십시오. 예. 예. 이건 너무 이제 심각하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 최저점이라서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수급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잘 가도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제 차트에 이미 14,500원은 못 넘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못 넘기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지지 수급선을 좀 보고 하고 있는데 여기 라인이 9,500원인데 9,500원을 이탈하죠. 그럼 이게 또 팔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급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태가 이제 수직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최저가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최저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 수 있는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반등이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는 V자가 조금 급등을 하지만은 일단 횡보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 7,300원이나 요 정도는 혹시 반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털었다가 밑에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대 7,300원에서 다시 이 가격대 다시 오거든요. 한 5,800원이나 요거는 저가 매수 공략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입장인데 바이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그래요. 메디포스트를 포함해서 이제 많이 그랬는데 엊그저께 이제 메디포스트가 시가총액 그 바이오에서 굉장히 큰 건데 어제 이제 반등했거든요.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조금 돌릴 수 있는 형태를 좀 보이겠다는 게 조금 이제 희망이고요. 파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사채로서 회사채로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우니까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습니다. 예, 물량이 희석되면서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한테는 조금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파미세 자체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원체 매물 압박이 있어서 이걸 소화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소화 과정 거쳐야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은 정리해졌다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그나마 좀 손실을 방지하는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실폭이 너무 커서 우리 전문가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파미셀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성윤광전투자. 성윤광전투자를 얼마에 몇 % 가지고 계세요? 2,450원에 예. 한 70% 정도 돼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이게 한 번에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예. 네? 2,500원부터 2,300원 밑에 떨어질 때마다 예.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물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주가가 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성윤광전투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가격이 제가 산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걱정돼 죽겠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 성윤광전투자는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아니 친구가 예. 주식을 잘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살무렵에 한 2월 20일쯤에는 예. 한 2,700 정도 갔었거든요. 예. 좀 떨어져서 좀만 떨어지면 좀만 이익금을 보고 팔으려고 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좀 단기 수익 보고 나오려고 예, 했었는데 예, 생각지 않게 좀 오래 들고 있게 됐다라는 예. 의견이신 것 같고요. 성윤광전투자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손실이 적게 나는 구간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예. 이런 점들을 좀 봐드리면 되겠어요? 예. 예,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효율 팀장님. 네. 예. 지금 매수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좀 안타까우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일단 태양광 전체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표주인 OCI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6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윤광전 투자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는 상당히 주가가 높았거든요. 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1,715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역시 업황의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그 영업 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사실 성윤광전 투자는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뭐 자본금 총 자본 정도가 한 1,000억대 정도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 손실이 한 600억대, 당기 순이익이 거의 한 980억대 정도로
뭐 너무나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한가도 가고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오늘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멈춰주는 것은 북경 쪽에 일단 지주회사죠. 북경 쪽에 있는 회사의 그 태양광 관련 회사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중국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기간이 총 10년인데요. 일단은 건설 규모가 500메가와트 규모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젝트의 금액 자체가 1차 프로젝트가 하나로 한 4,600억대, 그다음에 2차 프로젝트가 7천억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일단은 착공은 6월 달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은 좀 손실이 많이 났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하한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이전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창구상으로 보면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하락은 좀 멈춰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하거나 하긴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분께서 좀 물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반등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뉴스성 호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는 좀 그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 제가 그 설정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2,100원 정도로 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1선 부근이 위치한 2,100원 정도 선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분할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소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원입니다. 지금 1,500원이 최저가거든요. 1,500원 수준이 거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너지면 일단은 좀 부담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그다음에 2,1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흐름 자체가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좀 바닥이 좀 다져지는 부분이다 그런다면 약간의 좀 추가 매수 정도로 한번 제한적으로 조금 위험스럽긴 하지만 한번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요. 주가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 또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 몇 개 풀어볼게요. 신화인터텍 보겠습니다. 신화인터텍 7,2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373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신화인터텍은 이제 회사가 좋죠. 예,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가지고 그 매물 압박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완전 최고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6,000원을 지지를 못하면 사실은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한 5,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최고가에서 이 7,200원에서 추격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좀 매력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화인터텍 자체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을 한 14% 정도 인수할 정도로 회사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아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7,200원을 다시 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7,000원이 일단은 단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하락을 하면은요. 5,600원 이하는 손절이고요. 이게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지만은 자, 그래서 3,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200%잖아요. 그래서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가 있어요. 내린다면은 5,600원을 일단 손절을 잡고요. 그러나 이제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복합 필름 같은 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양호하게 좋은 매출의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도 인수한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저항은 7,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보면은 좀 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의 저항 자리가 7,8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7,800원 일단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다는. 그래서 너무 고가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수익 내기가. 그래서 조금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재상승을 해서 한 7,800원 정도는
일단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정배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급은 별로 나쁘지 않고 양호한 여건의 종목이다. 우량주이기 때문에 재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를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을지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내일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051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벌써 4월 중순이고 이제 여름휴가 계획자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여행주들은 언제쯤 담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좀 함께 풀어주십시오. 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유가 흐름 때문에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 작년 말까지 해서 주가가 한 3만 원 선대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약간 또 밀렸습니다. 증시가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밀렸는데 일단 2분기, 1분기 실적은 약간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뭐 성수기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행 성수기라든가 또 올해 그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좋은 그런 어떤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의 흐름 자체도 지금 뭐 이란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고점을 좀 치는 거 아닌가, 또 비축유 방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를 좀 다소 꺾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수는 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증권사 쪽에서는 이런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고점이었던 59,000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에는 뭐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오늘 흐름에서도 최근 흐름에서 4만 원 선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역시 4만 원 선 초반대 사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추세상으로 본다면 46,000원 선의 안착이 좀 필요하다.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면. 그래서 46,000원 선이 안착이 된다면 좀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는 볼 수 있다. 다만 주가 흐름이라는 게 추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4만 원 선은 지켜줘야 되는 흐름입니다. 4만 원 선의 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4만 원 선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거기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투어까지 문자 상담 받았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부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25,000원에 10%요. 25,000원에 10%요? 오늘 네. 종가가 19,40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한 일주일 다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네. 그런데 사신 시점부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속상하시겠어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십니까?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예, 그리고 제가 단기 상향인데요. 예.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봐야 되는지.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네. 어떤 네. 모멘텀이 가장 주가를 올리는데 좋겠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건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네. 사셨어요? 종목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 남편이 추천을 해가지고요. 남편분께서 추천을 네. 하셨어요. 우리 네. 시청자들 분께서 남편 네. 몰래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남편분께서 같이 알고 사셨으니까 좀 걱정은 덜으실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단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 잡으면 좋을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짱 떨어졌을 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종목 이렇게 그걸 받았던 생각이 나요. LG화학 같은 것도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한 4%나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추가 매수하셔도 좋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소기에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두산 인프라가 여가 또 매수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염려가 되는 상황이지만은 여기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두산 인프라 코어 자체는 지금은 이제 굴삭기 판매가 1분기에 조금 판매가 사실 생각보다 좀 저조했었어요. 근데 저조한다는 건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저조하니까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이 지수가 우리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안 떠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긴축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저성장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 고성장인 8, 9%에서 지금 7%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긴축 완화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할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철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기계류, 중국의 수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적극 매수할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LG화학처럼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좋겠다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선반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급등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도 약간 같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한 21,500원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별로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격이고요. 조금 한 3, 4개월이라도 좀 놔두신다면 다음 목표 가격이 24,000원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제 투자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것 같고 조금 더 보시면 한 24,000원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어쨌든 지금은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로 이렇게 상승 안 하고 옆으로 약간 횡보하거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전화 참 잘 주셨네요. 정수창 전문가께서는 두산인프라코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사셔서 24,000원까지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세 번째 시청자 상담 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온 종목 중에서 몇 개 보겠습니다. LG전자 문의하셨습니다. 9만 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가 도달은 과연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시다고요. 0309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LG전자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신 그런 종목인데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이고 역시 업계 1위인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되게 참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상으로 9만 원에 사셨으면 사실 8만 5천 원 선이 사실은 좀 손절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손절을 하면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LG전자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일단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5만 원 선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단기간에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이번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이제 흑자가 시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9만 원 선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LG전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하락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LG전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팔기보다는 이제는 저점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은 좀 늦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LG전자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가치를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7만 5천 원 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지금 비중이 30%신데 오히려 바닥을 좀 확인한다 그러면 좀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3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왔는데 LG전자에서 이제 옵티머스 뷰 후속 모델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인치 폰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조된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출시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디스플레이는 뭐 좋은 흐름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휴대폰 부분에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또 흑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2분기에 확인이 돼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주가의 위치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손절하기는 좀 늦으셨고 오히려 저점을 확인해서 대응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한세 예스24 봐드립니다. 한세 예스24를 7,500원에 50%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이 좀 많으시죠? 매도 가격 알려달라고 78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 대선 테마주인가요? 예. 예. 오늘 대선 테마주 중에 상한가 간 종목, 하한가 간 종목 겁나게 많이 엇갈렸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주자로 들어왔거든요.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씨가 이제 여기에 고문으로 있었거든요. S24 있었기 때문에 그 한세 S24 홀딩스가 이제 그 관련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운찬 관련주다.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곧 대선 행보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다음 걸 봐서 갈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강하게 이제 올렸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고요. 아까 이제 뭐 7,200원에서 매수하셨던 이제 그분하고는 약간 성과가 다른 것 같아요. 신한인터텍 같은 거는 아주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고 매물을 이때 벗겼기 때문에 요건 내려올 확률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선이란 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슈를 받고 있는데 사실 완전 바닥에서는 한 3,000원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더블 이상이 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가기보다도 추가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일봉으로는 저항을 좀 넘겼는데 주봉으로 우리가 딱 보면은요, 주봉의 저항대가 가장 우려되는 저항대는 9,400원이에요. 그래서 9,400원까지만 가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조금 일단 유념해서 잘 봐야 될 성격은 9,400원의 매물을 어떻게 뚫느냐 안 뚫느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9,400원을 뚫어서 9,600원 정도 가 있으면은 추가로 10,000원대를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상당히 있다. 탄력이 굉장히 좋고 거래량이 이제 분출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대가 9,400원이니까 그거 조금 명심하시고, 거기를 뚫으면은 또 추가로 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추가로 좀 가져가는 장기 전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대선 테마주로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를 만한 종목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뭐 예. 어떤 분이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연구소도 만만치 않죠. 지금 많이 갔다가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그래서 그 안철수 연구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뭐 잘마테크냐, 솔고바이오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안철수 연구소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안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나 이제 한세24나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관련주가 또 있거든요. 오늘 강하게 올랐던 이제 이지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종목이 아마 흐름을 요쪽이 여론의 그 향방에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가 저렇게 내렸다. 그렇게 아마 흐름을 쫓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빠지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략상 하면은 세 개 종목이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지 않겠나. 여러분. 사실 다른 전문가께서는 대선 테마주는 아예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대선 테마주가 참 이렇게 입맛에 좀 당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수창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정책 테마 같은 거 이제 총선하면서 사실은 이제 테마주가 너무 이제 그 외로 고평가되고 그러니까 저건 감시도 있었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 이미 끝났고 대선이라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량주한테든가 대형 뭐 이렇게 중기적으로 우량주를 가지고 계시는 LG와 같이 가시는 분은 이런 게 사실은 안 맞죠. 그러나 이게 또 이거대로 또 이제 급등주라도 테마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금이 또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 중에서 대선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뭐 새누리당이 상당히 뭐 독보적인 위치로 왔었기 때문에 이지 같은 건 박근혜 관련주가 아가방 컴퍼니나 이지가 그냥 쉽게 끝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총선을 겨냥하면서 살짝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뭐 한세24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보면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세 가지가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책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는 거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그네틱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00원이시고요. 20%가 있으신데 추가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꼭 좀 봐주십시오. 3015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장비 업체입니다. 테스터 장비도 납품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주가가 사실은 최근에 그 IT 대형주도 삼성전자라든가 뭐 대형주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하락이 많이 됐어요. 최근 주가 하락이. 그래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좀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을 다 나와버렸는데 그 사이에서 아마 지금 물리신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일단 주가의 위치상으로 보면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부품주 전반적으로 아직 반등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수급 부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의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또 해봐야 되고 1분기 실적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제한적으로 뭐 그 물타기 매수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세상으로는 계속 약세거든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추세가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좀 돌파가 되거나 그다음에 주가의 하락이 좀 일단락이 됐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주가 하락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흐름이 아직은 좀 진행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시그넥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부품주들의 흐름이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좀 더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6,200원에 60%, 20%군요. 6,200원에 20% 손절을 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587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뭐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추가 하락에 대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손절할 라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다산 네트워크는 회사가 원래 좋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장비의 국내 1위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동통신 3사의 한 45%의 납품 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접속 그 네트워크 장비인 G폰을 또 개발해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여기 덩달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 내용이 원체 좋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5,760원에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음봉이지만 그래서 곧 양봉 전환한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500원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바로 상승으로 전환하냐면은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술적 반등이 돼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인 한 6,300원 그 전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1차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요거를 약간 깨거나 요 정도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상승을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은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그 전후 조금 더 넘는 자리라든지 그 못 비치는 자리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다시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가격대로. 그래서 흐름이 다시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서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아야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스닥이 지금은 4월달이 좀 안 좋은데요. 5월달 되면 다시 개별적인 장세가 올 거다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3월달서부터 퇴출이냐 뭐냐 해가지고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수가 많이 낙폭이 있는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돌리는 것보다는 횡보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 회사 아니다. 아까 파미스리 같은 이렇게 좀 그렇게 너무 수직 낙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좀 추가 매수하셔도 될 무방한 라인인데 손절은 더더나 좀 아닙니다.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시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 그렇게 하셔야 조금 손실 방지가 내지는 오히려 수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0394님께서 소리바다를 문의하셨는데요. 최근에 몇 번 해드린 적 있죠. 소리바다 또 보겠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보내셨고요. 1,000원대죠. 1,100원에 40%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 매도 가격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지금은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소리보다는 글쎄요.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그 말씀드립니다만 고점에서 사실 때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두 달 만에 주가가 300원대에서 200~300원대에서 1,300원까지 갔거든요. 이런 주식을 사실 살 때는 굉장히 발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면 빨리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물리신 것 같거든요. 지금 하한가인데 오늘. 일단 소리바다는 호재가 있었어요. 음원 종량제 이런 호재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 그동안에 물론 이제 이게 그 가시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뭐 수익성이 사실 이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이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억 정도 작년에 수익을 냈는데 물론 음반종량제가 되면 뭐 그런 호재 때문에 추가로 뭐 반등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대응은 굉장히 발빨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매수는 최근에 하셨거나 아니면은 오늘 아마 매수하셨다 물리셨거나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40%시면 물량도 좀 많으시고요. 일단 오늘 하한가기 때문에 내일도 시세 흐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의 등락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급등락이 좀 혹시 나오게 된다면 반등했을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또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디오텍 보겠습니다. 디오텍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알고 싶고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보내셨네요. 예. 예. 디오텍은 뭐 상당히 뭐 좋은 회사예요. 예, 지금 뭐 애플이 아이패드 이제 그 5가 나오기 전에 애플 4에 사실은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음성 인식 기술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에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가 뭐 터치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배달해줘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음성 통화가 되듯이 이런 건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인데 디오텍이 그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음성 인식 기술뿐이 아니라 필기 인식 기술까지가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저도 이거 매수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예. 저는 잠깐 제가 실수했었거든요. 디오텍을 사야 되는 게 오디텍을 사가지고 전문가들 실수를 하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디오텍은 좋은 회사고 맞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최고가를 찍고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이제 대강 추정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는 한 8,000원 전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지금은 그 3,000원대에서 15,000원이면 한 500% 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좋아서 냈던 어쨌든 어떤 큰 손이 개입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뭐 골드만삭스가 사주든 뭐 하든 이제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500% 이상 수익이 난 거는 상당한 약간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정비율 초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데 이미 시세가 한 500% 이상 나오고 거의 저점 매수한다라면은 그게 기술적 반등하고 다시 추가로 빠지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자리다. 근데 회사 내용은 좋은데 이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좋게 보실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십자 내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흐름이 조금 이제 요런 라인이 이제 모닝스타라 가지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고 보고 있다가 상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을 반전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걸 눌림목이 잡거든요. 제 요령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수익이 냈던 종목이라서 이번에는 크게 가기 어렵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번에는 15,000원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수록 좋다. 다시 15,000원 전후까지를 다시 진출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7,000원대 산다든가 그러면은 더블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8,000원 미만 때 뭐 여기서 올라가면은 뭐 할 수 없이 내 거 아니다.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수익하시는데 수익을 내는데 조금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유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은요.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저 때문에 TV 본다고 하신 분이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최은정 앵커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요. 저 때문에 TV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늦어서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